나는 정유진, 36살. 서울 합정의 골목 끝자락에서 블루밍 라일락이라는 작은 꽃집을 운영하기 시작한 지 어느덧 13년이 되었다. 지금은 그 가게가 분점을 포함해 7개의 지점으로 확장되었고 직원 수만 해도 40명이 넘는다. 꽃집을 넘어 하나의 브랜드로 성장한 셈이다. 연 매출은 60억 원을 훌쩍 넘겼고 매해 어버이날이나 졸업 시즌엔 물량을 감당하기 버거울 정도로 주문이 폭주한다. 그만큼 나는 성공했다. 누군가의 시선에서 보면 이 정도면 성공한 인생이라 불러도 부족하지 않을지 모른다. 하지만 이 모든 시작은 초라한 반지하 원룸에서였다. 처음엔 제대로 된 냉장 장비도 없었고 비닐봉지에 넣어온 꽃들이 시들지 않게 하기 위해 물을 채운 양동이 옆에서 밤을 지새우기도 했다. 겨울이면 손끝이 얼고 여름이면 땀이 이마를 타고 흘러내려 꽃잎을 적셨다. 그런 날에도 나는 단 한 송이의 꽃도 허투루 다룬 적이 없다. 내 손을 거쳐 나가는 꽃 한 다발이 누군가의 고백이자 위로이고 때로는 마지막 인사가 된다는 걸 잘 알기에 언제나 진심을 담아 정성을 쏟았다. 고객 한 명, 한 명의 취향을 기억했다. 어떤 이는 튤립을 좋아했고 또 어떤 이는 하얀 백합만 고집했다. 나는 그들의 이름과 얼굴뿐 아니라 연인의 생일이나 첫 만남의 기념일 같은 것까지 기억했다. 때로는 그들이 먼저 이야기하지 않아도 내가 먼저 이번 주가 기념일이죠 하고 말하면 그들은 놀란 표정으로 웃었다. 그렇게 신뢰를 쌓았다. 입소문은 퍼졌고 처음엔 동네 사람들이 찾던 가게가 점차 멀리서 찾아오는 이들로 북적였다. SNS에 가게 이름이 오르내리고 누군가는 내 꽃다발을 서울에서 가장 감성적인 플라워 브랜드라 불렀다. 나 혼자 모든 걸 감당하던 시절이 길었다. 7년을 홀로 버텼다. 새벽 시장에서 꽃을 들여오고 가게 문을 열고 주문을 포장하고 직접 배달도 했다. 하루 평균 수면은 4시간 남짓. 몸은 고됐지만 마음은 충만했다. 그러다 어느 날 처음으로 직원을 채용했다. 내 손을 빌려가던 가게가 누군가의 손길을 통해 함께 커가고 있다는 감정은 새로운 감동이었다. 그렇게 1명, 2명씩 늘어난 직원들과 함께 회사를 키워갔다. 그런 내가 어느 날 결혼을 결심했다. 사람들이 물었다. 유진 씨도 결혼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도 그럴 것이. 나는 늘 일에 빠져 살았고 연애를 한다는 소문조차 드물었다. 그런데 정말 결혼하고 싶다는 사람이 나타났다. 그는 이도현, 39살. 같은 동네에서 정형외과 페이닥터로 일하던 사람이었다. 우리가 처음 마주친 건 그가 병원으로 보낸 꽃다발을 내가 배달하면서였다. 작은 화병에 담긴 리시안 셔츠를 건넸을 때 그는 내 손을 보며 말했다. 이렇게 예쁜 꽃을 다룰 수 있다는 건 정말 복받은 손이네요. 그 말이 내 마음을 흔들었다. 꽃을 보고 하는 말인 줄 알았는데 그의 눈은 내 손을 그리고 내 일을 바라보고 있었다. 누군가 내 일에, 내 손끝의 정성에 그런 진심 어린 말을 건넨 것은 처음이었다. 그날 이후 그는 종종 꽃을 주문했다. 병원 입구에 놓을 테이블 장식용으로, 간호사들의 생일 축하용으로, 또 어떤 날엔 그냥 향기 좋은 꽃이 보고 싶다며 전화를 걸었다. 그는 바쁜 와중에도 자주 가게를 들렀다. 커피를 들고 찾아와 잠깐 앉아 쉬다 가곤 했는데 내 일에 대해 묻고 관심을 가졌다. 나도 그의 병원 일에 대해 묻고 함께 고민을 나눴다. 우리는 서로의 일터를 존중했고 서로의 피로를 이해했다. 무엇보다 서로가 상대방의 꿈을 응원하고 있다는 사실이 든든했다. 우리는 함께 있다는 게 편안한 사이였다. 외모보다, 재산보다, 학벌보다 중요한 건 서로에 대한 존중과 신뢰라는 걸 그를 통해 배웠다. 그렇게 우린 결혼을 결심했다. 나는 그와 함께라면 지금까지 지켜온 나만의 세계를 무너뜨리지 않고도 또 다른 세계를 열 수 있을 거라 믿었다. 그런데 결혼을 결심한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이 조금씩 어긋나기 시작했다. 결혼식 당일 모든 것이 꿈만 같았다. 새벽부터 직원들과 플로리스트 친구들이 도와준 덕분에 웨딩홀은 꽃으로 가득 찼고 그 어떤 예식장보다도 화사하고 향기로웠다. 벽면은 내 오랜 단골 고객이 공수한 리시안 셔츠와 라넌큘러스로 장식되었고 천장에는 내가 직접 고른 라벤더 향 드리프트가 흘렀다. 내 드레스는 프랑스에서 공수한 버터 아이보리 컬러의 실크 드레스로 꽃잎처럼 부드럽게 흘러내렸고 손에는 오직 나만이 조합할 수 있는 파스텔 톤 부케를 들고 있었다. 하객들도 하나같이 밝은 표정으로 자리를 빛내주었다.
나를 잘 아는 단골 고객들은 물론 함께 고생한 직원들과 거래처 대표님들, 동네 이웃들까지 와주었다. 모두가 유진 대표님, 정말 아름다우세요. 앞으로도 꽃처럼 피어나시길 바랄게요. 라며 따뜻한 축복을 건넸다. 이도연의 병원 관계자들도 단정한 옷차림으로 자리에 있었고 그의 후배 의사들과 간호사들까지 축하를 아끼지 않았다. 나는 그 모든 장면이 마치 한 편의 드라마 같았다. 이토록 많은 사랑을 받으며 시작되는 우리의 결혼, 나의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다. 그렇게 식장은 환한 분위기로 가득 찼고 양가 부모님의 축사가 시작되었다. 먼저 우리 엄마가 무대로 올라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다. 유진이가 오늘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 정말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꽃집을 하겠다고 선언했을 때 솔직히 많이 걱정도 했어요. 손 시려워가며 새벽 시장 다니고 무거운 화분 들고 다니며 혼자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그래도 늘 밝게 웃으면서 고객 한 사람을 가족처럼 대하던 우리 딸이 자랑스럽습니다. 도연 씨와 서로를 존중하고 의지하며 좋은 부부로 살아가길 바랍니다. 엄마의 말이 끝나자 식장 안엔 따뜻한 박수가 울려 퍼졌다. 나는 울컥해진 감정을 숨기며 엄마를 바라보았다. 나의 길을 끝까지 믿어준 엄마의 진심이 느껴졌다. 다음은 시어머니 차례였다. 나는 약간의 긴장과 함께 그녀도 따뜻한 말로 축하해주길 기대했다. 마이크를 잡은 시어머니는 미소 지으며 입을 열었다. 도연이가 이렇게 꽃집 아가씨와 결혼하게 되어 참 기쁩니다. 물론 유진 씨가 꽃집을 운영하며 열심히 살아온 건 알고 있어요. 그런데 결혼을 하면 이제는 아내로서 그리고 며느리로서의 역할이 우선이니까요. 꽃 같은 건 취미로만 하고 도연이가 병원을 개원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현명한 아내가 되길 바랍니다. 그 순간 식장의 공기가 확 식었다. 나는 숨이 멎을 것 같았다. 꽃 같은 건 취미. 나는 그 말을 들으면서도 내 귀를 의심했다. 지금까지 내가 13년을 바쳐 일궈낸 사업이 내 이름으로 일군 브랜드가 누군가에겐 그저 취미였다는 걸까? 내 노력과 땀, 수많은 밤샘 작업과 눈물을 담은 그 시간이 단숨에 무시당한 느낌이었다. 하객들의 박수 소리도 희미하게 들렸다. 직원들의 얼굴은 얼어 있었고 친구들은 나를 향해 조심스레 눈빛을 보냈다. 도연은 어색한 미소로 어깨를 으쓱했지만 별다른 해명을 하지 않았다. 그는 그 말에 충격받은 나를 보지 못한 것일까? 아니면 외면한 걸까? 그 순간 나는 처음으로 마음 한구석에 균열이 생기는 소리를 들었다. 기쁨과 환희로 가득했던 내 결혼식에서 처음으로 진심으로 웃지 못한 순간이었다. 하지만 나는 아무 일 없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고 웃었다. 아니, 웃는 척을 했다. 그때는 몰랐다. 그 작은 균열이 시간이 지날수록 얼마나 깊어질지를. 그 순간 우리 엄마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평소 온화하고 점잖던 엄마는 누구보다 예의를 중시하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녀의 두 눈은 분명히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다. 잠깐만요, 사돈. 엄마의 목소리는 처음엔 떨렸지만 곧 단호하게 가라앉았다. 방금 우리 딸의 13년 인생을 취미라고 하신 겁니까? 순간 웨딩홀 안이 얼어붙었다. 하객들 사이에선 숨죽인 기류와 조심스러운 속삭임이 퍼지기 시작했다. 유진이는 고등학교 졸업 후 아무런 배경 없이 맨손으로 시작했습니다. 한겨울, 손이 얼어붙는 날에도 새벽 꽃시장에 다녀오고 여름이면 냉방도 안 되는 반지하에서 꽃잎 하나하나 정성껏 다뤘어요. 그 아이가 울며 지쳤던 밤을 내가 몇 번을 지켜봤는지 아세요? 엄마는 울먹이면서도 또렷하게 말을 이어갔다. 그렇게 버텨내고 지금은 서울 시내에 7개 지점을 운영하며 40명 넘는 직원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연 매출이 60억이 넘는 사업이에요. 누군가는 취미라고 깎아내릴 수 있겠지만 우리 딸에겐 그게 인생이고 사명이고 자존심입니다. 엄마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하객들 사이에선 작은 박수 소리도 들려왔다. 누군가는 고개를 끄덕였고 또 누군가는 곤란하다는 듯 시선을 피했다. 그러자 도연의 어머니가 굳은 얼굴로 응수했다. 그렇다고 해도요. 결혼이라는 건 서로 양보하고 역할을 나누는 겁니다. 도연이가 개원을 준비하고 있으니 유진 씨도 이제는 좀 더 가정을 챙겨야죠. 솔직히 꽃집이라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한 직업은 아니잖아요? 어차피 여자들 치장하려고 사는 거고 취미처럼 하는 사람도 많던데요? 그 말은 내 귀에 대모처럼 박혔다. 여자들 치장하려고 사는 것? 내가
그 말을 들으려고 13년을 버텨온 걸까? 숨이 턱 막히는 기분이었다. 눈앞이 뿌옇게 흐려졌고 뒤에서 내 어깨를 조심히 잡아주는 손길이 느껴졌다. 매니저 민정이었다. 그녀는 나를 부축하듯 속삭였다. 대표님 괜찮으세요? 나는 고개를 돌리지도 못한 채 그대로 눈을 질끈 감았다. 부케를 들고 있던 손이 떨렸다. 축복받아야 할 내 결혼식에서 누군가는 나의 존재를 송두리째 무시하고 있었다. 그게 시댁이 될 사람들이라는 현실이 무섭고 슬프고 참담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자리에 서서 아무 말 없이 입술만 깨문 채 시선을 내리깔고 있는 도연의 모습이 나를 더욱 철렁이게 만들었다. 나는 입술을 꾹 깨물고 가슴 속에서 끓어오르는 감정을 누르려 애썼다. 하지만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었다. 이대로 침묵한다면 내 삶을 모욕당한 채 웃으며 지나가야 할 것 같았다. 숨을 크게 들이쉬고 나는 천천히 앞으로 나섰다. 이어지는 축사를 기다리던 사회자가 놀란 눈으로 나를 바라봤고 하객들도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나는 망설임 없이 사회자에게 다가가 마이크를 건넸다. 조명이 내 얼굴을 비췄고 마이크를 쥔 손은 약간 떨리고 있었지만 목소리는 또렷했다. 어머님, 저는 제 일을 단 한순간도 취미로 해본 적이 없습니다. 순간 웨딩홀 안이 다시 정적에 빠졌다.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내게 향했다. 나는 그 시선을 정면으로 마주하며 말을 이었다. 꽃은 저에게 단순한 직업이 아닙니다. 꽃은 제 삶이고 열정이며 철학입니다. 저는 꽃을 통해 위로를 주고 감정을 전달하며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어왔습니다. 그 과정을 13년 동안 반복해왔고 지금은 수십 명의 직원과 함께 회사를 꾸려나가고 있습니다. 그게 어떻게 취미입니까? 내 목소리는 갈수록 단단해졌다. 저에게 꽃을 포기하라는 말은 곧 제 인생 자체를 부정하라는 말과 다름없습니다. 아내로서, 며느리로서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의 존재와 꿈까지 포기해야만 결혼이 가능하다면 저는 그 결혼을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말을 마치자 정적이 흘렀다. 시어머니는 얼굴이 굳은 채 당황스러운 눈빛으로 도연을 바라봤고 도연 역시 우물쭈물하며 나와 눈을 마주치지 못했다. 그는 뭔가 말하려는 듯 입술을 떼었지만 끝내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 침묵이 내게는 답이었다. 그는 나의 손을 잡아주지도 않았고 시어머니의 발언을 제지하지도 않았다. 내 곁에 서 있되 마음은 함께 서 있지 않았다. 나는 깨달았다. 이 사람은 내가 어려울 때 함께 싸워줄 사람이 아니라는 걸. 그 순간 나는 마음을 굳혔다. 나는 조용히 고개를 들고 마이크를 든 채 하객들을 향해 돌아섰다. 모든 시선이 여전히 나를 향해 있었다. 나는 한 번 더 숨을 고르고 또렷하게 말했다. 여기 계신 하객 여러분, 먼저 이런 자리에서 불편한 말씀을 드리게 되어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저 자신을 지키는 선택을 하려고 합니다. 하객들 사이에서 조용한 탄식이 흘렀다. 나는 담담하게 선언했다. 저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과는 결혼할 수 없습니다. 저는 타인의 인생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저 또한 제 인생을 부정당한 채 결혼이라는 울타리에 갇히고 싶지 않습니다. 그 순간 식장이 숨을 멈춘 듯 조용해졌다. 누군가는 눈시울을 붉혔고 또 누군가는 박수를 보냈다. 하지만 그 어떤 반응보다도 도연의 무반응이 나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다. 나는 부케를 천천히 내려놓았다. 그리고 미소를 지었다. 아쉬움과 슬픔이 섞인 그러나 후회 없는 미소였다.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 길을 다시 걷겠습니다. 그날 나는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선언을 했다. 그리고 누구보다 빛나는 신부로 홀로 그 식장을 걸어나왔다. 웨딩홀을 빠져나오며 수많은 시선이 내 등을 향해 따라왔다. 어떤 시선은 조심스레 내게 연민을 건넸고 어떤 시선은 용기 있는 결정을 응원하는 듯했지만 그 모든 시선을 지나며 내가 느낀 감정은 오직 하나였다. 해방. 온몸을 조이던 갑갑한 옷을 벗어던진 듯한 깊은 숨을 다시 쉬게 되는 기분이었다. 드레스 자락이 바닥에 끌렸지만 나는 고개를 높이 들었다. 슬프지도 억울하지도 않았다. 단지 내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만이 또렷이 가슴을 채웠다. 결혼식은 취소되었고 하객들은 흩어졌다. 며칠간 인터넷엔 결혼식장에서 파혼 선언한 여자 CEO라는 제목으로 내 이야기가 기사화되기도 했다.
한동안 SNS와 커뮤니티에선 논쟁이 붙었고 내 꽃집 계정엔 응원의 메시지와 꽃 주문이 몰려들었다. 사장님, 멋지세요. 저도 제 자신을 지키고 싶어요. 꽃처럼 강하고 우아한 결정을 응원합니다. 그 응원은 내가 걸어온 길이 틀리지 않았음을 증명해줬다. 그리고 그로부터 약 5개월이 지난 어느 날, 익숙한 번호가 핸드폰에 떴다. 이도현. 잠시 망설이다가 통화 버튼을 눌렀다. 오랜만이야. 잘 지냈어? 그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다. 나는 조용히 대답했다. 응, 잘 지냈어.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이렇게 말했다. 엄마가 미안하다고 전해달래. 그땐 내가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해온 사람인지 몰랐대. 나는 핸드폰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물었다. 그땐 왜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어머님 말이 부당하단 걸 알았다면 왜 날 대신해주지 않았죠? 그는 길게 숨을 내쉬며 대답했다. 그땐 너무 당황해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도 몰랐어. 지금 생각하면 미안해. 정말. 그의 진심이 느껴졌지만 그것은 너무 늦은 후회의 말이었다.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괜찮아요. 그 한마디가 내 인생을 바꾸긴 늦었지만 당신의 침묵은 나를 나답게 만드는 기회였어요. 그리고 나는 전화를 조용히 끊었다. 도연의 미안해는 과거에 대한 정리는 될 수 있을지 몰라도 내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미래를 대신 걸어줄 수는 없었다. 나는 다시 꽃집으로 향했다. 진열대에는 갓 들어온 라넌큘러스와 튤립, 프리지아가 봄 햇살처럼 피어 있었다. 다시 시작이야. 나는 작게 중얼이며 꽃에 물을 주기 시작했다. 내 인생의 중심은 다시 나로 돌아왔다. 시간은 흘렀다. 결혼식장에서 혼자 선언하듯 걸어 나오던 그날 이후 나는 단 한 번도 내 선택을 후회하지 않았다. 지금 나는 블루밍라일락 8호점 오픈을 앞두고 있다. 가장 넓은 점포, 가장 많은 식물 품종,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나다운 공간으로 준비하고 있는 매장이다. 이곳은 단순한 꽃집이 아니라 내가 꿈꾸던 플라워 아틀리에라는 개념을 실현한 공간이다. 고객이 꽃을 구매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꽃을 배우고 체험하고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온라인 클래스도 점점 인기가 많아졌다. 전국 각지에서 꽃을 배우고 싶다는 문의가 쏟아졌고 나는 직접 영상을 찍고 자막을 달고 교재를 만들었다. 그리고 마침내 결혼식 전문 플로리스트 과정을 정식 오픈했다. 첫 수업이 끝나고 한 수강생이 다가와 말했다. 유진 대표님, 수업 덕분에 저도 용기 내서 작은 꽃집을 열게 되었어요. 매일매일이 설레요. 감사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다시 한번 내 선택이 틀리지 않았음을 확신했다. 누구의 인정보다 이런 진심이 나를 앞으로 나아가게 한다. 며칠 전에는 여성 CEO 전문 매거진에서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다. 그 기자는 내 경영 철학과 삶의 가치관을 깊이 있게 물어봤고 나는 1시간 넘게 인터뷰를 진행하며 지난 13년의 여정을 담담히 털어놨다. 그 기사가 실린 코너의 제목은 피어난 여성이었다. 그리고 부제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결혼 대신 자신의 열정을 선택한 플로리스트의 당당한 삶. 기사를 읽으며 나는 조금 웃었다. 세상은 내가 생각한 것보다 조금 더 빠르게 바뀌고 있었고 나는 그 흐름 속에서 뒤처지지 않고 있었다. 그날 저녁 익숙한 번호로부터 연락이 왔다. 시어머니였다. 정말 미안했어, 유진아. 그땐 제가 너무 시대착오적이었어. 도연이도 아직도 많이 아쉬워하고 있어. 나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리고 차분히 조용히 말했다. 저는 사과보다 진심 어린 이해를 원했어요. 제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 그걸 인정해주고 받아들이는 태도요. 지금도 여전히 의사 며느리가 필요하신 거라면 저는 더 이상 연락받고 싶지 않아요. 그녀는 잠시 침묵하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아니야. 지금은 그냥 유진이 너가 대단하다고 느껴졌어. 진심이야. 나는 아무 말 없이 전화를 끊었다. 그녀의 말이 진심일 수도 아닐 수도 있다. 하지만 그건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건 나는 내가 선택한 길에서 더 단단하게, 더 찬란하게 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내 꽃은 누군가의 인정을 기다리지 않아도 충분히 아름답게 피어나고 있었다. 이제 나는 어떤 사람과 결혼하느냐보다 나를 있는 그대로 존중해주는 사람을 만나는 게 중요하다는 걸 안다. 꽃은 때로는 지고 때로는 피지만
내 안의 자존감과 꿈은 언제나 피어난다.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